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0회차 라리가 8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K리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K리그가 주중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라리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주중에 경기가 있는 팀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수가 8경기로 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5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위 알라베스 대 14위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알라베스는 베티스에게 3대2로 패배, 카디스는 에이바르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알라베스는 1승 4패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 아카포, 페르난데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1무 3패로 오랜만에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라리가 첫 경기부터 좀 어렵고요.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 4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카디스도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승리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동점이 될 뻔했었던 상대의 페널티킥의 실축이 아니었다면 무승부가 될 뻔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뭐 두 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알라베스는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었고요. 카디스 역시 뭐 좋은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두 팀 중에 경기력이 더 나은 팀을 뽑자면 그래도 카디스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특히나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에서 준수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라베스 같은 경우 역습 말고는 좀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이고 결정력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알라베스보다는 개인적으로 카디스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카디스가 뭐 지난 경기도 그렇게 예측을 하긴 했었는데 수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상대가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라인을 평소처럼 내릴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연패가 길다는 점에서 일단은 5연패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록이기 때문에 이변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라베스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이변을 보더라도 알라베스의 결정력을 봤을 때 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이기기엔 어려울 것 같고 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5연패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도 좀 무승부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가 적합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알라베스의 단통 무승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3위 레알 마드리드 대 17위 엘체의 경기고요. 레알은 아틀레티코와 1대1 무승부, 엘체는 세비야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레알은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있습니다. 아자르, 디아스, 카르발, 라모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3승 2무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엘체는 2승 3패로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 벤제마 선수가 일단 복귀를 해서 지난 경기에 출전을 했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엔.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상대가 엘체인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정에서 연패 중인 엘체고 엘체가 지난 경기 세비야전처럼 이변을 또 만들어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엘체가 최근에 원정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했던 그런 세비야와 지금의 레알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레알은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경기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상자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정력과 경기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냈었다라는 점, 그리고 엘체의 수비는 지난 세비야전에서도 크로스 공격과 이제 측면에 대한 불안함, 침투에 대한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민 없이 레알의 단통 승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13위 오사수나 대 16위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오사수나는 바르셀로나에게 2대0 패배, 바이돌리드는 헤타페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오사수나는 루벤 그리고 페레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3승 2패로 홈에서 2연패 및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 에르비아스, 가르시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2무 2패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사수나가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에
오사수나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격 굉장히 좋았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니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루벤도 일단 좋은 모습이었었긴 하지만 일단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제공권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바이돌리드는 크로스에 특화된 팀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오사수나가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좀 가지고 있어서 바이돌리드가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긴 있어서 이런 뒷공간만 조금 오사수나가 잘 막아낸다면 지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수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도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오사수나가 무승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돌리드의 수비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제공권에 대한 불안한 점과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에서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지난 경기의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15위 헤타페 대 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바이돌리드에게 2대1 패배, 아틀레티코는 레알과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마타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요. 1승 4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주중에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있습니다. 히메네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흐름과 순위를 보더라도 아틀레티코가 너무나도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고요. 헤타페가 압박 자체는 좋아지는 모습을 지지난 경기 보여줬었는데 지난 경기 또 좋지 않은 그런 경기력과 결정력 그리고 공격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 쿠쿠레아 선수의 공백이 좀 느껴졌었던 지난 경기였었던 것 같고요. 두 팀의 흐름과 경기력 모두 아틀레티코가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 경기 아틀레티코의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의 일정 자체가 좀 타이트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까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이 이번 주 주중에 경기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 또 헤타페와의 경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챔피언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1차전에서 패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로테이션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헤타페가 홈에서는 좀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쿠크레아 선수가 출전해서 다시 또 좋은 압박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틀레티코가 유리한 경기는 맞기 때문에 안전하게 헤타페의 무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9위 셀타비고 대 8위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셀타비고는 우에스카에게 4대3으로 승리를 했고요. 빌바오는 그라나다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셀타비고는 알바레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있고요. 베르시체 그리고 마르티네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2승 3무로 5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빌바오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경기력 자체도 셀타비고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빌바오 역시 좀 경기가 많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 때문에 빌바오의 이런 크로스 공격이 통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베레시체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일정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주중에는 또 컷 경기가 있었죠. 연장전까지 갔었던 그런 컷 경기 그리고 주말 경기를 치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또 주중에 또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이렇게 셀타비고와 맞붙게 되는데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빌바오가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에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일정적으로 너무 좀 빡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지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고 일단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경기지만 빌바오의 이런 체력 문제와 원정에서의 빌바오라는 점 그리고 셀타비고가 홈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공격진의 부상자 없이 또 놀리토 아스파스 미나라인이 또 가동이 가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 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초안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아예 이변으로 셀타비고의 승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갖고 있어서 초안은 셀타비고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12 그라나다 대 5위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그라나다는 빌바오에게 2대1 패배, 소시에다드는 레반테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라나다는 주중에 유로파 경기가 있고요. 마치스, 수아레즈, 고날론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4승 1무로 7경기째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지난 경기 페널티킥을 실축하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해 나갔다라는 점이 있고요. 최근에 패배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공격진에 부상자가 없다는 점 때문에 또 이제 포르투라든지 아니면 이삭, 오야르사발, 다비드 실바 이런 공격진의 라인이 베스트 라인들이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진 않고요. 만약에 의심의 근거를 조금이라도 찾는다면 그라나다가 홈에서 좀 좋은 팀이라는 점과 좀 한방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소시에다드가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그라나다가 득점을 하더라도 그라나다의 수비가 침투나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더 많은 득점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득점으로 소시에다드가 승리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라나다의 수비에 말씀드렸다시피 침투나 이런 공간들이 많고요. 주중에 유로파까지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리그보다는 유로파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공격에서의 마치스와 수아레즈가 없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이 경기는 의심을 하고 있진 않고요. 상대 전적도 너무나도 우세한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18위 에이바르 대 7위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에이바르는 카디스에게 1대0 패배, 비아레알은 발렌시아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에이바르는 비가스, 코레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2무 3패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 및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주중에 유로파 경기가 있습니다. 코클랑, 모레노, 이보라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2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비아레알의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금의 비아레알의 성적을 본다면 7인데 8경기째 8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에 들어간 라리가 경기들 중에서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력도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있지만 스쿼드가 나쁘지 않은데 답답한 경기력과 결정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바르 역시 좀 찬스들은 좀 만들어내는 팀이죠. 크로스 공격에서 이제 찬스들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있는데 득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요. 지난 경기 카디스 상대로 16개의 슈팅을 만들어냈었지만 득점하지 못했었던 모습들, 그리고 페널티킥에서도 실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배를 했었던 그런 에이바르였었고요. 개인적으로 무승부가 가장 좀 좋아 보이는 경기고, 그래도 에이바르보다는 비아레알이 체력적으로 불리하긴 할지라도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비아레알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비아레알의 이런 최근에 말씀드렸던 모습들과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에이바르의 승리 역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안에서는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아레알 쪽으로 투표율이 좀 몰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비아레알의 모습과 이 유로파 경기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의외로 좀 많이 몰리진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몰리지 않는다면 저는 단통으로 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많이 몰리지 않는다면 단통으로 최종 픽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엘체에게 2대1 패배, 베티스는 알라베스에게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세비야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비달, 쿤데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3승 2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10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 바르트라, 루이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4승 1패로 4연승 및 원정에선 2연승,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다 최근에 무승부가 없고 스타일적으로 봤었을 때 두 팀의 경기는 이 두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도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패 투픽이면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폴더를 앞선 경기들에 써서 이제 폴더가 없고요. 그리고 투표율이 몰릴 경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통이라면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세비야의 체력적인 부담이 좀 가장 걸립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세비야의 경기력과 이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쿼드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주중에 컷 경기에서의 이런 연장에서의 경기, 그리고 주말 경기, 그리고 또 주중엔 또 챔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있는 베티스와의 경기인데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은 베티스를 만났습니다. 베티스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좀 굉장히 많은 팀이라서 세비야가 노릴 수는 있겠지만 세비야 역시 수비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나 세트피스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수비 숫자가 좀 역습을 당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불안한 장면들도 있는 그런 세비야이기 때문에 베티스의 역습에서의 스피드와 지난 경기 크로스로 이제 두 골을 만들어냈었던 모습, 이런 그 크로스 공격 역시 좀 좋았던 그런 베티스라서 저는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이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승패 방향 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초안은 세비야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약에 도르트문트를 잡아낸다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베티스 상대로 우세하기 때문에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세비야가 도르트문트를 잡아낸다면 저는 이 경기를 세비야 쪽 사이드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결과가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리가 8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저는 내일 K리그 6경기 분석 및 초안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